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에러코인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코린이들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사이드 브리핑부터 봅시다. 32K에서 비트코인이죠. 이틀간 36K까지 올랐다가 현재 34K에서 비트는 횡보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순서가 34에서 38 갔다 36 다시 돌아오고 40로 가고 40부터는 지지를 해주고 나머지 아웃들 올리고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빠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때 이 빠짐이 나오더라면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그 기준에서는 20K까지도 빠질 수 있다. 한 발이 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재대로라면 이렇게까지 일단 올라가는 이 추세선에서는 30K에서 지지할 듯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30K에 만약에 가까이 간다면 분할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비트 더미넌스가 빠지고 단기적으로 테더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테더도 현재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 그때 뭐 한 4.3이었나 4.4까지까지 봤는데 테더가 꾸준히 내리면서 4% 밑으로까지 빠지면 비트와 알트들에게 매우 좋은 흐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자 7월 4일 July 4th 마켓 액티비티였는데요. 토로 마켓 캡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1.43 트릴리언 달러. 이게 2 트릴리언 달러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비트코인이 all time high까지 가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위로 먼저 올라가 주고 나머지들 그때 떨어지면서 나머지 알트들을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좀 더 가야 돼요. 우린 계속 반등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단톡방에서 나왔었죠. 이게 이제 앨런드 골드였는데 단톡방에서 나왔던 얘기였고, 또 다른 거는 재밌는 건 이 카르다노, ADA, 요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ADA를 큰 정말 수치로 편입하겠다고 밝혔었죠. 이더리움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반등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십 단톡방에 오시면 요런 어떤 빨리빨리 이제 아셔야 되는 뉴스들 또한 선물 뉴스들 다 알려드리니까 확인하시고 멤버십 후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단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에서 이대로 플러스로 올려가고 있고요. 7월 7일 7시 수요일 7시부터죠. 이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2021년 연말까지 최소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한테 뭐 7월이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연락 오신 분들이 있지만 계속 현재 흐름 크게 벗어난 거 아니고 이대로 간다 해도 여전히 8만 달러, 10만 달러, 즉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이게 1억에서 1억 3천만 원, 게다가 올타임 하이가 되면 늘 김프가 껴있다라는 거. 그래서 김프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규제 속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ETF가 승인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제가 생각하는 8월 달에 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고 8월 달에 못 나고 9월, 10월 이렇게 뭐 늘려진다면 그럼 이제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래소 규제인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래소 규제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승인, 규제와 함께 거래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요거가 조금 더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한국 거래소 규제하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도 더 이상 이제 한번 이렇게 때리고 나서는 못할 건데 결국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9월에 뭐 폭망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올타임 하이 유튜브 관점에서 오파 상승의 시나리오는 폐기되었다. 상방으로 가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남았는데 33K에서 횡보 후 트렌드를 돌려서 다시 파동을 만든다. 첫 번째 사진 제가 밑에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수렴을 하고 수렴을 돌파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런 내용들이 우리 앙꼬님이 같이 이제 선물할 때마다 이 단톡방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방향이 여긴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흐름을 쭉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메타디움 138원이네요. 좀 더 가줘야 돼. 현재 이렇게 해서 수렴까지 왔죠. 이 부분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내리고 치고 올라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을 보셨을 때 여기 빨간 줄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때 최대한 많이 지금 매도가 나왔던 현상이고요. 이 뒤부터 똑같이 이 정도만의 거래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많이 안 보입니다. 보세요. 양봉들이 많이 보이죠? 이 얘기인즉슨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고 말아 올릴 거라는 추세예요. 이 거래량이 늘 중요하거든요. 이 거래량.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건 쫙쫙쫙쫙 내린다는 뜻이어서 쫙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면서 여기 양봉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뭔가 앙꼬님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은데 반가워요. 네, 몇 가지 뉴스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재밌는 뉴스였었는데 보시면요. 비트코인 mining is now easier. 무슨 말이에요? 마이닝 캐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이 훨씬 쉬워졌답니다. and more profitable. 그리고 돈이 훨씬 된대요. 왜? China crackdown. 차이나가 이제 압박 주고 겁박 주는 게 끝나가지고 adjust.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More than 54% of Bitcoin hash rate가요. Which is the collective computing power 어쩌고저쩌고가 dropped off, 확 내렸다라는 겁니다. 5월에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게 28% less difficult, 훨씬 쉽게, 28% 쉽게 채굴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채굴이 가능하고 또 보시면 make greater profit, greater 비교급이잖아요. profit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죠. 오케이? 중국에서 이제 공장들이 꺼지고 그 외에 월드와이드에 있는 마이너들에게는 훨씬 이익이 되고 more profitable 되고 a lot easier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좋아입니다. 중국의 이제 악재가 끝이 나고 좋을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좋을 것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djustment가 딱 끝났다. took effect,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Early Saturday morning, 어제네요. 어제부터 이제 발휘하고 있고요. 그래서 Bitcoin miners who remain online인 사람에게 more cash, 더 많은 cash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worldwide에서 마이닝을 하려고 들 거고 비트코인을 더욱더 많이 채굴하려고 들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차이나가 65에서 75%를 mining happen there가 이제 banished,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transition, 우리가 되게 과도기였던 거고 그 과도기를 여러분이 극복해내고 이 과도기 후에는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했지만 이 차이나가 이렇게 하고 나서 두 군데로 많이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과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텍사스 쪽에서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과거에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고 이게 훨씬 좋아졌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좋아인 뉴스였고요. 또 다른 뉴스는요. How to invest in crypto. 암호화폐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갤럭시 디지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룹이죠. 갤럭시 디지털 Asset Management Head가 이야기하죠. 근데 헤드치고는 상당히 젊어 보이네요. 근데 약간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약간 기크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스티브 커즈라는 분이네요. 1.35 billion asset을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자, 이유가 뭔가요? 봅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In the middle of every crisis, 모든 위기 한가운데는 lies great opportunity, 기회가, 정말 대기회가 놓여져 있다. 뭐 우리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위기는 곧 기회이다. 저희는 그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고 기회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똑개 여러분 all time high family입니다. 네, 좀 보면요. 왜 그렇게 믿고 있는데 explosive growth in a crypto bull market.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explosive growth, 그냥 growth도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요? What we have learned is that 우리가 배운 거는요, institutional allocator of capital, wealth, platform, and individuals all commit to the space for different reasons.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들어오고 있고, 이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커밋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몇몇 사람들은 비트코인 펀드를 하고, 몇몇 사람은 그냥 코인에 투자를 하고, 몇몇 사람은 패시브하게 투자, 수동적으로 투자하고, 몇몇 사람은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뭐 등등 헤지 펀드고 벤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one of the primary reason, 어떻게 보면 primary, 주요한 이유로 이런 growing institutional adoption, 기관들의 어떤 adoption, 크립토를, 암호화폐를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적응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spark an exodus from Wall Street to crypto industry.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크립토 인더스트리로 마구마구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베테랑뿐만이 아니래요. 크립토로 들어오고 있는 건 누구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young people,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죠. are also increasingly opting for career. 여기서 career를 찾으려고 하고 디지털 asset에서 그 다음에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 route, 그냥 은행, 금융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가 여기 있다고 확신하고 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You will be shocked. 놀랄 거랍니다. At the number of applications, 얼마나 많은 지금 apply를 받고 있는지 we got. internship 프로그램으로 우리 ATH fam 중에서도 이 갤럭시 이런 금융, 암호화폐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관심과 기관 그리고 스마트한 people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인간 지표에서도 매우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관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4년 전, 8년 전 그것보다 확실히 다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 길로 계속 간다라는 걸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How to allocate to crypto as an asset class. 어떻게 이제 자산으로 allocate, 분할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유는 이게 extraordinary short-term price volatility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너무나 정말 특이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든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미면 좋습니까? 했는데 should look at 저하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3 to 5-year venture 3년에서 5년 정도 홀딩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전 비트 이더를 제 포트폴리오에서 50%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들을 appropriately 이제 적당하게 early stage risk, high risk, high return이 아니라 low risk, high return처럼 미리 들어가라는 거죠. 선점을 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DeFi 나옵니다. Decentralized Finance. DeFi 섹터가 시리즈 A라면 이게 바로 NFT.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처음이 NFT 붐이었고 그 다음이 DeFi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So, I think the question from an investor 투자자들이 지금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요. What is investable today? 오늘날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냐? 자, 똑개 여러분은 알 거예요. 자, 제가 NFT가 첫 번째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DeFi라고 했어요. 지금 DeFi 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은. 그쵸? 어디입니까? 바로 STO죠. 그걸 이제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신 분이 얘기하고 있네요. 마지막 우리 게리 챈슬러 비트코인 ETF가 are in a limbo 질질 좀 끌려지고 있다 at the SEC에서 왜 그러냐라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끌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늘상 얘기했던 비트코인 ETF가 통과될 거라고 보는 거는 8월 달이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8월 말과 9월부터 all time high 프로그램 불장이 되지 않겠나 8월 말 9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부터 끌린다면 만약에 거기서부터 승인이 안 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끌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7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봤을 때 뭐냐면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는 캐나다가 첫 번째로 승인을 했고 브라질 승인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왜 그럼 미국은 아직 승인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와요. 맨 뒷부분에 한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It's not just about Bitcoin. 비트코인 하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have to be thinking in the back of their head. 이제 SEC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대요. How is this going to set precedent for anything else? 다른 거에서 어떻게 이게 선례가 될 거냐라는 거죠. 어떤 선례를 이게 가지고 올 거냐. 비트코인을 만약 ETF를 만들어주면 나머지 ETF나 나머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SEC approval이 may ultimately 결과론적으로 rest on the industry 이 바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developing surveillance methods that give regulator a handle
on when and where market are being manipulated. 어디가 이제 조작이 되고 어디가 지금 이제 확실하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라인을 정확하게 긋지 않은 채로 비트코인을 승인해 버리면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게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인을 긋고 이런 것들이 지금 셋업을 아직 안 됐다라는 거고 셋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Once you open the door, 너가 문 열는 바로 그 시점, 문을 열어버리는 그 시점에는 it's harder to go back. 돌아는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assurance가 될 만큼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 캐시우드 누나 그랬죠. 절대 못 막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2개의 비트코인 ETF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12개의 비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SEC가 언제까지 끌 수만은 없어요. 결국에는 OK를 해야 되는데 그 OK 되는 시점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전반적인 푸르르한 불장이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들 금융당국, 대한민국 금융당국에서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뭐 몇 달 전에 중국 거래소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특히 바이낸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말 코웃음 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테슬라 토큰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토큰. 이 얘기를 바이낸스 처음 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나오고 중국 자체에서도 뭐 홍콩에서 바이낸스에게 뭐라고 이제 태클을 걸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된다. 밥그릇 싸움이고 이걸로 인해서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건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미국을 긁어본 거다. 라고 제가 이거를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테슬라 토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토큰 나왔을 때 홍콩과 막 이제 미국에서 등등등에서 바이낸스에 태클 걸기 시작하고 이거를 봤을 때 바이낸스가 이거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금융당국이 이제 뭐 살짝 이야기를 꺼내고 바이낸스가 중국뿐만이 아니죠. 어디였죠? 일본. 그쵸? 일본. 캐나다. 그리고 영국. 그 다음 대한민국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고 있는 거죠. 9월 말 특근법 유예기간 종료.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압박 강화하고 있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물론 바이낸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낸스가 1등 타겟이 된 거는 맞아요. 바이낸스가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바이낸스 때문에. 이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 대상을 매매 중에서 현금 금지할 전망이다.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는 그쵸 바이낸스가 중국에 본사를 두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다양한 날개에서 비슷한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라는 거고 거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뒤에 누가 있죠? 이 뒤에 미국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 뒤에는 무조건 미국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거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특급법 제정 취지가 내국인 상대로 영업한 가상자산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이거고요. 국내 영업 정황이 명백할 경우 수사기관을 고백할 거다. 한국 법인 아니어도 해외 거래소는 국제공제단 사법 처리할 거. 잘 보세요.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 거래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이낸스인 거죠. 조세 피난처. 세금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쵸? 세금 안 내는 곳에 있는 거, 불분명한 거. 그래서 제가 비트겟에 얘기한 이유가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라이센스화를 한대요. 라이센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인가요? 싱가포르. 이 네 가지 나라에 라이센스가 다 있습니다. 금융에. 근데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곳이 비트겟이에요. 바이낸스도 없어요. 바이낸스도 없는 라이센스예요. 이거를 먼저 취득한 겁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본사 소재지 불분명하지가 않죠. 싱가포르는 확실히 여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비트게든 이런 거 미리 준비해서 바이낸스 이렇게 후드려 맞을 때 신고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 충분히 신고해서 먼저 선점을 하면요. 이 거래소 코인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진짜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하고요. 실명 입출금 계좌 보유하고 대표자 임원의 자격 요건 충족. 이거 그냥 규정한 거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 운영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해외거래소 원화 매매 안 해버리고 한국어 운영 안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로 환전해. 영어겠죠. 해외거래소 플랫폼 거래하는 거 이거 못 잡아냅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잡아내는 것도 웃긴 거고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어차피 안 되거든요. 중국이 제가 왜 거래소는 마이닝이나 거래소는 때리는 거는 가능해도 일일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왜였죠? 어차피 못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겠다고 밝힌 다음에 못하면 무능한 거라는 거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예요? 이게 또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럼 이제 1번 혜택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 자, 똑똑한 똑개가 되는 순간입니다. 똑개 프로젝트가 되는 순간. 똑개. 자, 이게 자꾸 작아지는데. 그러면 어디가 혜택을 누리겠는지, 어디가 베네핏한지. 첫 번째, 신고가 가능한 깨끗한 거래소. 즉, 투명하고 확실하게 라이센스가 가능한 곳. 여기는 대박 날 겁니다. 신고가 가능한 깨끗한 투어에서. 두 번째는요. 외국어로 된 해외거래소. 한국 그거 없는 곳이라 했잖아요. 미국 쪽이죠. 미국 쪽. 영어로 이루어진. 이쪽은요. 미국과 영어. 왜냐면 일반 사람이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미국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당연하게. 그쵸? 한국어가 없다고 해도 영어만 되어 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거래소들은 지금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 SEC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서 규제 속도를 내면서 거래소 규제, 미국에서 어떻게 거래소 규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준비된 곳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두 거래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컨텐츠로 거래소 컨텐츠를 하려고 해요. 한 거래소 하나씩, 하나씩일지 두 개씩일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소의 장단점 및 유망한 것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거래소씩 할던지 해서 지금 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저번 주부터 지금 일에 좀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제 목소리도 약간 좀 피곤하다고 느끼실 텐데 잠도 좀 너무 더워서 잘 못 자가지고 양해 바랍니다. 네. 자, 넘어가 봅시다. BIS 보고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 커진다. 무슨 말입니까? 똑똑할수록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올타 동거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나 규제 금융에 대한이 아닌 틈새를 노린 디지털 투기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 그러면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이 터진다. 오히려 좋아하네요. 교육기간이 1년씩 늘 때마다 참여도가 2% 증가하고 있다라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고서가 설명을 했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보유자가 가장 교육 수준이 높으며, 오호, 저도 둘 다 갖고 있기는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보유자는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조사했다. 너무 라이트코인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이트가 가볍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비트코인 보유자는 중간 수준이었다. 상당히 재밌는 말이네요. 스텔라 루멘 홀더는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보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똑개이고요. 여기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또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크립토 메시아 다음 가장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한 번도 이 틀을 벗어났다고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사이트는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제대로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 예측에서. 물론 이렇게 자잘한 건 벗어난 적 있죠.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그림. 8월 말과 9월까지 여전히 가고 있고요. 크게 벗어난 적 없고,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업비트도 마찬가지죠. 고팍스 얘기 드린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자, 다만 디파이에서는 현재 대폭 할인된 것 같다. 왜 이러냐면 지금 디파이 시장에 지금 불장이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디파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STO거든요. 그래서 디파이가 지금은 불장이기 때문에 디파이 코인들이 대폭 할인된 거니까 그거 지금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계속 아베를 뽑고 있네요. 저도 계속 얘기 드린 코인이죠. 1호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유력하다라는 거네요. 신한은행과 지금 맺고 있는 건데 일단 코빗이 먼저 맺으면 다른 코인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원 비썸 업비트의 4분의 1 수준, 코인 개수 45개 아직 많지 않네요. 뭐 고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폐지시킨 경우가 없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정부 암호화폐 규제 관련 2030 청년 의견 수렴. 여기에서 좀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부를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요새. 잘 못 믿겠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상장 캐나다 채굴기업 친환경 채굴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에코프렌들리고 무려 100% 재생에너지로, 그리고 저비용 수력 발전으로 하고 있다. 수력 발전과 엘살바도르는 화력 발전이었나요? 비트코인 채굴이 56%가 에코에너지, 청정에너지 기반이다. 그러면 테슬라도 결제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죠. 그때 최소 50%라 그랬거든요. 지금 56%랍니다. Dodge. 영화관 체인의 AMC.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AMC에 크게 데이기도 하고 지금 뭐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Dodge 코인 결제를 지원해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odge는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입니다. Dodge 같은 걸로 이런 걸 해야 되고, 비트코인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팝콘이나 상품 구매하는 건 Dodge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리플이요, UA 규제기간 등록. 자, 요건 되게 재밌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인사이트 하나 더 드리는 건데, 인사이트.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머니. 오일머니가 더 이상 전기차와 등등등으로 대체되면서 오일머니, 넥스트 오일머니가 필요해요. 넥스트 오일머니. 이게 저는요,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진짜로 가능하지예요. 잘 지켜보세요. 그냥 드리는 또 말이 아닙니다.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미국 첫 정식 탈중앙 자율조직 DAO가 탄생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호재입니다. 공식 인정한 최초 사례. 그레이스케일 이번 달 비트코인에 4.18만 언락을 하고요. 이게 언락이 되면 두 가지죠.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단기적 하락 가능. 근데 오히려 조화로 투자자들 더 올라올 겁니다. 참고. 부자 되려면 비트코인 보유해라. 뭐 이건 뭐 우리 뭐 늘 알고 있는 마이클 셀러가 하는 얘기죠. 1800년대 맨하튼. 와, 진짜 1800년대 맨하튼이에요. 무조건 사야지. 그쵸? 크립토. 그러나 여전히 개미들은 극단적 공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요, 링크를 오히려 증가시켰네요. 보유량 변화가 없었고요. 링크를 늘렸고,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됐죠? ADA입니다. ADA가 추가됐어요. 지금 아직 주말이라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7월 5일에 되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보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래 보유량의 증가가요, 비트코인의 바닥이 도달했다는 시그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이 고래에 팔았던 비트코인의 양인데, 비트코인 고래들이 팔았을 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횡보를 했어요. 왜냐면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고래들이 사면서 올린 다음에 팔았을 때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횡보를 했습니다. 개미들 때문에. 근데 계속 파니까 결국 떨어졌죠. 왜냐면 고래 못 이기거든요, 일반 개미가. 근데 여기서부터 2배 올랐어요. 고래들이 다시 모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같이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올타임 하이 찍는 거 가능하지입니다. 이 같은 추세 암호화폐 시장의 희소식입니다.
매우 희소식이죠.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고요. 고래들, 그러니까 고래들이랑 쫓아가야 돼요. 우리 똑개들은 고래랑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 개미가 아니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단 한 번도 큰 틀에서 제 인사이트 벗어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올타이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깨들 되시길 바랍니다.